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분류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자, 이제 동물, 남아있는 동물들 중에서 척추, 등뼈를 가지고 있는 척추 동물들의 어떤 동물들이 해당을 하게 되고 이것들의 분류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척추동물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척추동물하고 척추동물 사이에 그 애매한 어딘가쯤에서 그 소속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척삭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척추동물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척추라고 하면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뼈대 구조를 척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척추는 아니고 근데 척추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있는 척삭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나는 생물 종류가 척삭동물입니다. 이게 이제 발생 과정을 정리했던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수월할 수가 있는데요. 발생 과정에서 이제 원구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원구 상순부 쪽에 해당했던 부분이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 원래 원구 상순부였던 부분이 이제 유도체가 돼가지고 표피 부분에 있는 외배엽 부분을 유도를 시켜가지고 신경관으로 말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 원구 상순부 기원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척삭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척삭이야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아시는 분들은 뭘로 판단하시면 되시냐면 꼼장어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등 쪽에 있는 얇은 흰색 실처럼 생겨있는 오돌오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척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척삭 동물 무늬야라고 하면 척삭이 등 쪽에 발달되어 있고 등 쪽과 배 쪽이 구분이 된다는 건 등 쪽, 배 쪽을 중심으로 좌우가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척삭 동물문에 해당하는 생물종들은 좌우 대칭을 판단할 수 있는 일단 후구동물문 쪽에 속한다는 점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생물종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텐데 이 척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사실은 척추동물의 경우는 척삭동물의 하위 분류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척추동물은 아니면서 척삭동물 하위 분류군에만 속하는 그 두 종류가 두삭하고 미삭인데 큼직하게 분류 개통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구동물들의 공통조상이 여기 어딘가. 자, 그럼 저쪽 어딘가에는 선구동물의 공통조상이 있을 거고 선구동물의 동물들이었던 아시죠? 그 엄청 많은 동물들 뭐 해명부터 시작해서 자포 이렇게 쭉 나갔던 거. 거기 어딘가에 선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후구동물들의 공통조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척삭의 유무에 따라서 척삭이 없는 애들은 우리 이제 무척추동물 쪽에서 정리했던 극피동물이었고요. 나머지 동물들은 이제 발생 과정에서 잠깐 등장을 하건 유생 시기에 있다가 성체에서 후퇴를 하건 아니면 성체도 척삭을 가지고 있건 간에 척삭이 아무튼 발생 과정 어딘가쯤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전부 이제 아래쪽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척삭이 있는 동물들 중에서 여기 있는 두삭 동물 아문하고 미삭동물 아문 같은 경우에는 척삭이 성체에도 남아있는 형태가 많고 또는 성체에 남아있진 않더라도 유생 단계엔 분명히 척삭이 있었던 애들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두삭하고 미삭으로 구분해놨고요. 그 척삭을 가지고 있던 동물들 중에 일부 동물은 이제 그 척삭이 척추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등뼈를 가지게 되는 그 척추 동물들 중에 가장 하등한 생물 중에 해당하는 게 이제 먹장어강하고 칠성장어, 장어 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든든한 그런 느낌.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꼼장어 같은 경우 이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이제 하등한 생물종이 먹장어강하고 칠성장어강, 주로 우리 장어라고 부르는 그쪽 계통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부터 이제 등뼈는 갖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제가 꼼장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꼼장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빨로 씹어 먹잖아요. 그렇죠? 막 닭뼈 먹을 때처럼 골라내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들은 등뼈가 있긴 있는데 석회질이 단단하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로 씹어서 씹히는 정도, 그 정도의 등뼈를 갖고 있다면 이제 이 아래쪽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아래쪽부터 골격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골격 발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머리뼈 쪽이에요. 그 머리뼈 쪽에는 뼈들 중에 두드러지는 뼈가 뭐가 있어? 턱뼈가 있기 때문에 턱뼈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연골 어강이야라고 하면은 어류 중에서 좀 뼈가 연하다라고 해서 연골.
그럼 사실은 이게 연골이 있으면 왠지 경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어류들은 전부 경골 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연골하고 경골 어류를 어디에서 많이 보시냐면 배설 쪽에, 동물 생리 배설 쪽에 가시게 되면 연골 어류하고 경골 어류가 배설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뼈대가 발달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척추동물 중에서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기준을 뭘 잡아주냐에 따라서 턱뼈 이후에 호흡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폐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나눴고, 폐가 없으면 위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연골 어간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니까 폐가 따로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폐가 발달되어 있는 생물종들 중에서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앞쪽으로 뺐고 없는 건 밖으로 뺐고, 그럼 지느러미 있는 쪽이 왜 지금 밑에 포유관이 있는 거냐? 이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들이 기원이 우리의 팔다리랑 기원이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다리가 넓은 힘을 발달한 지느러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지를 가지고 있는 팔다리 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따로 뺀 게 아래쪽이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 양막이 발달되는 것만 남긴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이제 마지막까지 남는 게 파충강하고 포유강입니다. 예전에는 조류하고 포유를 상당히 가까운 쪽으로 봤었거든요. 새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새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새를 제외하고 양막을 가지고 아기를 발달시키든지 안지가 환단다고 하면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질 거고, 체내 수정에 해당하는 파충강하고 포유강이 지금 양막강으로 들어올 거고요. 마지막에 포유강이 벗어나는 이유가 태생을 하는 포유류다,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패턴에서 포유강 따로.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분류 패턴이 우리가 이제 동물들 중에서 척추동물들을 분류하는 최근에 나타나게 된 개통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1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10판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판까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큼직한 분기군 봤을 때 일단 척삭이 발달되는지 아닌지, 척추가 발달되는지 아닌지, 턱뼈가 있는지 없는지, 턱뼈 있을 거면은 뼈가 경골일 건지 연골일 건지, 경골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발달될 건지 아닐 건지, 그 지느러미가 육지에 발달되면서 사지로 발달될 건지, 마지막으로 양막이 있을 건지, 이런 분기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따라가면서 우리 척추동물들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척삭동물에 해당하긴 하는데 척추동물은 아닌 거, 두삭동물하고 미삭동물,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척삭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을 하나로 묶어줬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야 말이 되죠. 자, 척삭동물이야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지게 되는 그 특성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정리가 되십니다. 자, 일단은 뭐 이름이 척삭동물이니까 척삭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겠지. 그쵸? 자, 근데 그 척삭 위쪽으로 발달되는 노란 색깔 부분, 지금 속이 비어 있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신경다발이라고 하는데 그냥 신경관이라고 떠올리시면 되십니다. 자, 발생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3배원 만들어진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온 척삭 부분의 유도물질에 의해 가지고 외배엽이었던 부분이, 원래 이제 이렇게 외배엽이 있었고 안쪽에 척삭이 있다 보니까 이 척삭에 의해서 외배엽이었던 일부 부분이 안쪽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이제 신경관으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캠벨 교재에서 2번 정도 보시는데요. 한 번은 그 세포 구조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세포랑 세포 사이 연결하는 그 세포끼리 연접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신경관 되고 여기는 표피가 될 건데 뭘로 구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신경관들끼리 연결하는 세포 연접하고 표피들끼리 연결하는 세포들의 연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포 구조할 때 한번 나오시고요. 그다음 발생 과정할 때 한번 나오실 거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척삭동물들의 공통점 얘기할 때 나오는 그림, 3번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신경관은 안쪽에 비어있는 신경관 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신경관 아래쪽에 척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실 게, 이게 이제 후구니까 당연히 입하고 항문에 연결되는 게 맞는데 입으로 들어가시면 이 뒤쪽에 인두열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되세요. 이 인두열을 사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가미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몸 속하고 바깥쪽에 뚫려 있는, 근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마치 그 채 모양처럼 발려 있는 그 부분이 발달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두열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있는 척삭 동물들의 특징. 마지막 하나는 뒤쪽으로 꼬리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척삭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크게 네 가지로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척삭이 발달돼 있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원이 원구 배순부고 원구 상순부가 기원이었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이 상순부. 이 부분이 기원이 돼서 신경관을 유도시켜주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겉부분에 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척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척삭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세포 자체가 액체로 쌓여져 있기는 한데, 이 액체로 채워진 세포의 겉부분이 좀 단단한 질긴 그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당단백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서포팅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척삭이야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 기능이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이 척삭을 가지고 있는 생물종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척삭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운동할 수 있는, 마치 이제 움직이는 게 사실 어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류와 비슷한 형태로 발달할 수 있는 그 근육 운동의 기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척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체에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삭이나 미삭 외에 나머지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척삭이 약간 쇠퇴해가지고 발달된 것들이 지금 보시는 관절이나 연골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즘 디스크라고 나와 있는데 한자로 말할 때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척추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판넬 구조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발생 단계에서 발달되었던 척삭이 성체로 가는 과정에 퇴화돼가지고 남아있는 흔적이 추간판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를 하고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나 딱 디스크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어야 하는 디스크가 밖으로 이탈된다거나 혹은 잘못해서 파열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퉁퉁 움직일 때 진동이 느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가운데 추간판이 있어가지고 진동을 흡수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추간판이 파열됐다라고 하면 척추뼈랑 척추뼈가 그대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척삭의 쇠퇴된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거, 등 속에 이제 비어있는 신경 다발이 발달된다라고 하는데 신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척추동물 쪽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신경관이었다가 머리 쪽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뇌의 기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인두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안쪽 바깥쪽을 관통시키는 그 공간들이 여러 개로 활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두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몸속으로 유입된 물들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척삭동물들 중에서 어디 보자. 두삭하고 미삭하고 먹장어, 칠성, 연골어강하고 조기강까지, 그 다음 밑에 폐어강까지. 폐어가 사실은 이제 폐를 가지고 있는 어류라고 해서 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언제나 물속에 그 육지 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 물속에 상당 기간 있다가 물속에서 얻어온 그 산소를 가지고 육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생물종입니다. 지금 제가 쭉 훑어드린 여기까지요. 지금 두삭부터 시작해서 폐와 아강까지가 어찌됐거나 주된 환경이 수중입니다. 자, 수중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몸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물들 중에서 양분에 해당하는 건 취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빠르빠르 내보내야 될 거예요. 얘네가 이제 어류가 되기 전까지는 배설기관이 따로 발달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듀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온 물이 소화관 통과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체를 배출하는 기능을 인듀얼이 가지고 있고요. 그때 배출한다라고 할 때 어차피 내 몸으로 들어온 물인데 그 안에 양분들이 있으면 먹어야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보낼 때 부유되어 있는 영양소들을 섭식할 수 있는 먹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과를 시켜서 양분들은 몸속에 남게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밖으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조절해주는 부분이 인두열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